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의학계 화학과목 특강을 맡게 된 이과대학 화학과 이재승입니다.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교과 과목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 그리고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학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화학 분야,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및 통합적인 사고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화학 1의 아름다운 분자 세계와 화학 2의 물질 변화와 에너지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 정도와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반응 엔탈피와 엔탈피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준 것으로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문제풀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열화학 반응식과 반응 엔탈피 사이의 상관관계 및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때 열화학 반응식의 몇 가지 규칙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려주었고, 각각의 그 정의를 이용하여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생성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고, 특히 표준 상태인 25도씨 1기압에서 어떤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표준 생성열은 0이라는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시문 가에서 다까지를 참고하여서 논제 2-2를 출제하였습니다. 논제에서는 스타이렌이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을 생성한다는 반응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타이렌의 이 화학식을 통하여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도록 탄소의 원자량을 12, 수소의 원자량을 1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25도씨 온도에서 스타이렌 1g당 42.6kJ의 열이 방출된다고 가정하고, 이 아래에 보듯이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기체 상태의 물에 대한 각각의 생성력 정보를 이용하여서 문제풀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5도씨 온도에서의 스티렌의 몰 생성열을 구하는 문제이고, 단순한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그 문제풀이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지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어진 반응에서, 즉 스티렌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계수와 분자수들을 모두 맞추고, 그렇게 하여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생성물과 반응물의 상태를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이 정확하게 표기를 함으로써 각각의 상태에 대한 생성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원자량을 각각 12.0g/몰과 1.0g/몰로 주어졌으므로 스티렌의 분자량은 104g/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티렌 1g당 방출되는 열이 42.6kJ이므로 이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반응 엔탈피는 1g당 방출되는 열 값 곱하기 분자량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방출되는 열이 42.6kJ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반응의 계의 상태에서는 열이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음의 부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반응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4430.4kJ/몰이 됩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준 값이고 주어진 조건은 25도씨 일기압이므로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의 생성열을 각각 구하게 되면 0, 마이너스 393.5, 마이너스 285.8kJ/몰이 됩니다. 따라서 스티렌의 생성열을 A kJ/몰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는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는 총 8분자가 있게 돼서 앞서 구한 생성열에 8을 곱하게 되고 생성되어진 물은 4분자가 있게 되므로 액체 상태의 물의 생성열 곱하기 4를 해줘서 이것의 합으로부터 반응물인 스티렌과 산소의 생성열의 합을 빼어주게 되면 이 값이 반응 엔탈피인 마이너스 4430.4 kJ/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A에 대해서 풀게 되면 스타일렌의 생성열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값은 139.2 kJ/몰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옥텟 규칙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마에서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각 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문 바에서는 루이스식을 이용하여 입체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공유 전자쌍 및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서로 반발력이 가능한 한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배치가 되고 따라서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경우 분자의 모양은 직선형이고 3개인 경우에는 평면 삼각형이고 4개의 경우에는 정삼면체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제 2-2에서는 N2O의 가장 안정한 루이스 전자점식을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이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원소입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전기염 성도가 가장 낮은 원소를 중심 원자에 놓고 다른 원자들을 배열을 한 후 초기의 원자과 전자들을 배치를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결합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한 루이스 전자 점식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고 따라서 산소 주위에 총 8개의 전자쌍이 존재함으로써 총 8개의 전자가 존재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 원자인 질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질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어 옥텟 규칙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총 6개의 전자가 3쌍의 결합 전자쌍을 이루게 되고 질소와 산소 사이에는 1쌍의 결합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자과 전자 대비 이 질소가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형식 전화로서 이 문제에서는 형식 전화의 유무는 그 점수 배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서 제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쌍의 결합 전자쌍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어주는 이와 같은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얻어진 루이스 구조를 이용하여서 또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서 N2O의 입체 구조에 대해 논술을 하라는 것이
논제 2-2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 원자인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삼중 결합이 존재합니다. 중심 원자인 질소는 결합 전자쌍의 개수가 4개이나 3개의 전자쌍이 삼중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쌍이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중심 원자 N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2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는 형태가 되므로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서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반발력이 적게 되기 때문에 N2O의 입체 구조는 선형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학계열 화학과 모의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